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공개하기로 결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길 가다가 마주치는 평범한 아줌마들,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주말에 가족들이랑 찜질방 가는 주부들, 이런 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5년 동안 상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혼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혼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동네 아줌마들이 실제로는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불륜관계면 당연히 모텔이나 호텔에서 만나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몰래 만나겠지 하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52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3년 넘게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친정 부모님, 심지어 같이 사는 시어머니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그분이 만나는 장소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혼 여성들, 특히 아이 키우고 동네에서 사는 아줌마들한테는 들키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한번 들키면 그냥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져요. 아이들 학교 앞 지나갈 수가 없고, 마트 갈 수도 없고, 친구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겠어요. 남자분들은 여자가 만나자고 장소 제안하면 그냥 좋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소 선택에 여자의 얼마나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세요. 들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외출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핑계 댈 수 있는 곳.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장소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만남 장소 5곳을 공개하려고 해요.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건전하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오히려 남편이 응원하는 곳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곳은 남편이 먼저 가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두 부류의 남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 기혼 여성과 만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자가 왜 그런 장소를 고집하는지, 왜 당신이 제안한 호텔이나 모텔을 거부하는지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자 입장을 배려할 수 있고 관계를 안전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본인 배우자가 요즘 수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아내가 최근에 갑자기 어디를 자주 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들을 체크해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전혀 의심하지 않던 곳들이거든요. 오히려 착한 일 하고 있다고, 건강 챙기고 있다고, 자기 개발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공개하느냐고요. 남자분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예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인다는 걸 상상도 못하세요. 여자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불륜 관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 지금 기혼 여성과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들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기혼 여성들을 만날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소들이 단순히 만나기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시작하기도 좋고 지속하기도 좋고 들키지 않고 유지하기에도 완벽한 곳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소들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곳들이거든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매주 수요일 저녁엔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의심할까요? 아니면 주말마다 골프 연습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취미 생겼다고 좋아하죠.
그 시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면서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거예요. 기혼 여성들의 외도가 들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움직이거든요. 남자들은 대충 감정에 이끌려서 실수하는데 여자들은 달라요. 모든 걸 계산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플랜 B까지 준비해놔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들도 그냥 단순히 장소만 아니에요. 각각의 장소에는 여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들키지 않고 유지하는지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혼 여성들이 애인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5곳 그리고 각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발전하는지 남자들이 알아야 할 신호와 패턴은 뭔지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아내가, 당신 여자친구가 혹은 당신이 관심 있는 기혼 여성이 자주 가는 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 중 하나라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엔 당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니까요. 기혼 여성들이 남자를 만날 때 이용하는 장소가 크게 5군데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소들이 정말 교묘하게 선택됐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누구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이거 정말 의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봉사활동 간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기특하다고 칭찬하죠. 교회 봉사든 복지관 봉사든 무료급식소든 어디든 간에 착한 일 하러 가는데 누가 맞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49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3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대요.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다들 기특하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 복지관 봉사 끝나고 나서 같이 봉사하는 남자분이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2~3시간씩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봉사만 했대요. 근데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래요. 봉사활동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요. 일단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는 게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남편이 수요일 저녁엔 아내가 봉사 간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전으로 시간을 내기가 정말 쉬워요. 더 중요한 건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러 오는 남자들이잖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50대 남성들 중에 은퇴 후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봉사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르거나 어르신들 도와드리거나 뭔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생기고 대화도 이어지죠. 이게 관계를 훨씬 빠르게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술 한 잔 걸치면 분위기는 더 무르익고요. 봉사활동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상담했던 그 여성분 말로는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남자분이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다가왔대요. 짐 들어주고 힘든 일 대신 해주고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 힘든 점을 위로해주게 되더래요. 그분 말이 이거였어요. 남편한테는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관심을 그 남자한테 받았다고요.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곳은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이것도 정말 완벽한 장소예요.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골프가 엄청 인기잖아요. 남편들도 아내가 골프 배운다고 하면 좋아해요. 건전한 취미 생겼다고 운동도 되고 좋다고 하죠. 스크린 골프장이 왜 만남 장소로 좋으냐면요. 일단 룸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
문 닫으면 안에서 뭘 하는지 밖에서 전혀 모르죠. CCTV도 대부분 없고 있어도 플레이 화면만 찍지 룸 안을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는 보통 2~3시간씩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둘이서만 있는 거죠. 처음엔 정말 골프 치러 가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면 골프는 핑계가 되고 그냥 만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룸 예약하면 술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분위기도 은은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46세 여성분은 골프 레슨을 받다가 같이 레슨 받던 남자분이랑 가까워졌대요. 처음엔 그냥 같이 연습하러 스크린 골프장 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고 나중엔 일부러 둘이서만 예약해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골프 치는 척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보냈대요. 스크린 골프장의 또 다른 장점은 운동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골프웨어가 몸매를 되게 잘 드러내잖아요. 레깅스에 폴로 티셔츠, 이런 차림으로 만나면 서로한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 스윙 가르쳐 준다고 뒤에서 안아주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골프라는 게 원래 신체 접촉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자세 교정해 준다고 허리 잡고 팔 잡고 이게 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점점 그 접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 치고 나면 땀도 나고 하니까 함께 샤워하자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물론 각자 샤워하겠지만 그 전으로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와서 맥주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로 이어지고 밤늦게까지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지죠. 세 번째는 찜질방이에요. 이것도 정말 의외의 장소죠? 근데 찜질방만큼 완벽한 곳이 없어요. 일단 찜질방은 가족들이랑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스트레스 풀러 간다, 피로 풀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찜질방은 남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 찜질방 안에 식당, 휴게실, 수면실 이런 곳들이요. 거기서 만나면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찜질하러 온 손님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있어요.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랑 가족 나들이로 찜질방을 갔는데 거기서 미리 약속한 남자를 만났대요. 남편과 아이들은 남탕에서 찜질하는 동안 본인은 여탕 갔다 왔다 하면서 중간중간 공용 휴게실에서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찜질방의 장점은 몇 시간을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오래 있는 게 당연한 곳이에요. 다들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있어도 심지어 밤새도록 있어도 전혀 수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찜질방은 옷차림도 편해요. 다들 찜질복 입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친밀감을 주기도 해요. 찜질방에서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함께 식사하고 음료수 마시고 영화 보고 수면실에서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하고요. 특히 수면실이 묘해요. 불 꺼진 어두운 공간에서 옆자리에 누워있으면 뭔가 은밀한 느낌이 들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있는 그 시간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요. 네 번째는 외곽 아울렛이에요. 이것도 정말 치밀한 선택이에요. 아울렛은 보통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마주칠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울렛 간다고 하면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쇼핑하러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 옷 사러 간다. 아이들 옷 사러 간다. 집에 필요한 거 보러 간다. 핑계댈 거리가 무궁무진하죠. 실제로 뭔가 사오기까지 하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고요. 아울렛의 장점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있다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아울렛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아울렛 간다고 하고 남자분을 만났는데 실제로 쇼핑도 하고 뭔가를 꼭 사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알뜰하게 아울렛에서 싸게 잘 산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렛에서 만나면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할 수 있어요. 함께 옷 보고 서로한테 입혀보고 어울린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 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은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손잡고 걸어도 팔짱 끼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특히 아울렛 주차장이 묘해요. 너무 넓고 한적한 곳이 많잖아요. 쇼핑하고 나서 주차장 차 안에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특별하대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찜질방 수면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는 동창회예요. 이건 정말 완벽한 핑계예요. 동창회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오히려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격려하죠. 그리고 동창회는 저녁 시간에 열리니까 밤늦게 들어와도 자연스러워요. 술 마시고 왔다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진짜 동창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짜 동창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창회 간다고 핑계대고 실제로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나중에 남편이 동창회 어땠냐고 물어보면 적당히 둘러대면 되니까요. 실제 동창회에서 만나는 경우는 더 자연스러워요. 학창시절 친구였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나면 묘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고 동창회 아닌 날에도 따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창회의 장점은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분기별 동창회, 생일 축하 모임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날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동창회 끝나고 2차, 3차 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었다고 하면 되니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대담했던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성분은 동창회에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옛날 짝사랑하던 남자를 제외했대요. 남편은 옆에서 모르고 있고 그 여자분은 그 남자랑 눈빛을 교환하고 나중에 몰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 뻔뻔함이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과거를 아니까 더 친밀감을 느껴요. 학창시절 이야기하면서 추억에 젖고 그때 너 좋아했었어. 이런 고백도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창회는 단체 모임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모임 준비한다고, 회비 걷는다고 뭐든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연락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나중엔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5군데 장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오히려 남편이 응원하는 활동들이에요. 봉사활동은 착한 일이고 골프는 건강에 좋고 찜질방은 피로 풀기 좋고 아울렛은 알뜰 쇼핑이고 동창회는 친구 관계 유지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나무랄 게 없는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들이 실제로는 남자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혼 여성들의 치밀함이에요. 절대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는 장소들을 고르는 거예요. 남자분들,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아내가 혹은 당신이 관심 있는 기혼 여성이 요즘 갑자기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다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엔 당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장소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성공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간 사례들을 종합해서 실전 팁을 드릴게요. 먼저 자원봉사 활동부터 볼게요. 봉사활동에서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진짜로 봉사를 하셔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자 만나려고 왔다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자들이 당신한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봉사활동에서 여자한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어주고 힘든 일 대신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처음엔 정말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힘드시죠? 날씨 좋네요. 이런 식으로요. 봉사활동은 보통 매주 같은 요일에 하니까 몇 주 정도 꾸준히 나가면서 얼굴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봉사 끝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 명이 함께 가더라도 점차 둘이서만 남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봉사활동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여자들이 왜 봉사를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당신한테 받으면 여자들은 금방 마음이 열려요. 특히 봉사활동에 나오는 중년 여성들 중에는 삶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은 바쁘고 본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봉사를 시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여자들한테 당신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줄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봉사가 더 즐거워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봉사활동에서 연락처 교환하는 건 정말 쉬워요. 다음 봉사 일정 공유한다고, 모임 준비한다고 핑계는 얼마든지 있어요. 연락처 받은 후에는 봉사 관련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카톡을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봉사하느라 힘드셨죠? 저녁은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봉사활동 아닌 날에 따로 만나자고 제안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 봉사 준비할 게 있는데 미리 한번 만나서 의논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핑계를 댈 수 있어서 편하게 나와요. 스크린 골프장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일단 골프를 어느 정도 칠 줄 알아야 해요. 완전 초보면 레슨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골프장 단골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주 가다 보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 얼굴이 있거든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여자한테 접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타석 대기할 때예요. 옆 타석에서 치는 여자한테 스윙 좋으시네요. 어느 정도 치세요. 이런 식으로 말 걸면 돼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골프 이야기 좋아하니까 쉽게 대화가 이어져요. 특히 혼자 온 여자들을 눈여겨보세요. 기혼 여성이 혼자 골프 치러 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운동만이 목적이었으면 헬스장을 갔을 텐데 굳이 골프장에 혼자 온다는 건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봐야 해요. 골프장에서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혼자 치시면 심심하실 텐데 같이 한 게임 하실래요? 이렇게요. 함께 치다 보면 두세 시간은 금방 가고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골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스킨십 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스윙 자세 교정해준다고 뒤에서 안아주듯이 잡아주면 여자들이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죠. 이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쌓이면서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골프 치고 나서 맥주 한잔 하자는 제안은 거의 무조건 통해요. 다들 목마르고 땀도 났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좋죠. 거기서 대화가 깊어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하게 돼요. 골프장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서 여자도 나와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는 필드로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함께 필드 나가자고 제안하면 그건 거의 데이트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거니까요. 필드 가는 차 안에서 라운딩하는 동안 라운딩 후 식사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찜질방은 접근 방식이 또 달라요. 찜질방에서 여자 만나려면 일단 타이밍이 중요해요. 평일 낮 시간대가 좋아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부들이 많이 와요. 찜질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면 공용 공간을 활용하세요.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가볍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 찜질방 괜찮죠? 이런 식으로요. 찜질방은 워낙 편안한 분위기니까 낯선 사람이랑도 쉽게 대화가 이어져요. 찜질방에서 여자들이 혼자 와서 시간 보내는 걸 보면 말 걸어보세요. 책 보고 있으면 무슨 책 읽으시냐고 물어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와이파이 잘 터지냐고 물어보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찜질방의 장점은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대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찜질방은 술도 팔잖아요. 맥주나 막걸리 한잔하면서 대화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술이 조금 들어가면 여자들도 마음을 더 쉽게 여는 편이에요. 찜질방에서 친해지면 다음번에 또 오자고 약속하기가 쉬워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면 같이 오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찜질방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찜질방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편안함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겁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찜질방에 오는 이유가 휴식이잖아요. 당신과 있을 때도 그런 휴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외곽 아울렛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아울렛에서 여자 만나려면 일단 쇼핑을 좀 할 줄 알아야 해요. 여자들이 쇼핑할 때 같이 봐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패션 감각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울렛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은 같은 매장에서 쇼핑할 때예요. 이거 어때요? 이 색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 걸면 돼요. 여자들은 쇼핑할 때 누군가 의견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특히 남자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혼자 쇼핑하는 여자를 보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이 브랜드 괜찮죠? 저도 여기서 자주 사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매장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울렛의 장점은 쇼핑 후에 식사나 커피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쇼핑하다 보면 배고프고 피곤하잖아요. 그때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울렛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센스가 중요해요. 여자가 고민하는 옷이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세요. 여자들은 칭찬에 약해요. 특히 외모나 패션에 대한 칭찬은 정말 효과적이죠. 당신이 봐주니까 쇼핑이 더 즐겁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렛은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차로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혼자 운전하기 힘드시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차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또 특별한 친밀감을 만들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게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거든요. 동창회는 접근 방식이 좀 특별해요. 동창회에서 여자 만나려면 일단 학창시절 추억을 잘 활용해야 해요. 그때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추억을 공유하면 금방 친밀해져요. 동창회에서 특정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그 여자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계속 그 여자 쪽을 보고 그 여자가 말하면 특별히 더 반응해주고요. 동창회 끝나고 2차 갈 때가 중요해요. 다 같이 가더라도 그 여자 옆에 계속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슬슬 다른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둘이서만 3차를 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동창회의 장점은 연락처 교환이 정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동창이니까 당연히 연락처 있어야죠. 그리고 다음 동창회 준비한다고 단톡방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할 명분이 생겨요. 동창회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는 추억을 활용하세요. 그때 우리 이랬었지. 사실 그때 너한테 이런 마음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고백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을 현재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자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설레게 돼요. 동창회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그때 참 순수했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여자 마음을 흔들어요. 일상에 지친 기혼 여성들한테 학창시절의 순수함과 설렘은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5군데의 장소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절대 급하게 굴면 안 돼요. 기혼 여성들은 조심스러워요. 너무 빨리 다가가면 도망가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가가야 해요.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요. 둘째, 여자 입장을 이해해줘야 해요.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들키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은밀하게 만나는 방법을 제안해야 하고 여자가 부담스러워하면 바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요. 셋째, 정서적 지지를 해줘야 해요. 기혼 여성들이 바람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외로워서예요.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채워줘야 해요.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정서적 교감이 정말 중요해요. 넷째, 비밀을 지켜줘야 해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면 안 돼요. SNS에 올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여자가 당신을 믿고 만나는 건데 그 신뢰를 저버리면 관계는 바로 끝나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5째, 여자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냥 섹스 파트너로만 생각하면 오래 못 가요. 여자한테 당신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당신 때문에 삶이 즐거워졌다고, 당신을 만나면서 자신이 다시 여자로 느껴진다고,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들어야 해요. 6째, 존중해줘야 해요. 기혼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자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존중해주고, 여자가 원하는 선까지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해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절대 안 돼요. 7째, 센스가 있어야 해요.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눈치채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해요. 선물을 줄 때도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러운 건 안 되고 받아도 부담 없는 작고 센스 있는 걸로 해야 해요. 8째,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해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적절한 스킨십도 있어야 하고 로맨틱한 순간도 만들어줘야 하고 여자가 설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시도하면 역효가 나요. 9째, 대화를 잘해야 해요. 여자들은 대화로 친밀감을 느껴요. 당신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얼마나 공감해주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랑만 하거나 여자 말 끊고 조언하거나 이런 건 최악이에요. 10번째, 여유를 가져야 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집착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여유 있는 남자한테 끌려요. 당신한테는 선택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오히려 당신한테 더 집착하게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성공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간 남자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조급하지 않고 여자를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센스 있게 행동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남자들이었어요.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먼저 놓치기 싫어해요. 반대로 실패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너무 급하게 굴거나 섹스만 원하거나 여자 처지를 이해 못하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였어요.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금방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장소들에서 여자 만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내심이에요. 첫날 가서 바로 여자 만나서 연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몇 주,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이든 골프장이든 찜질방이든 정기적으로 꾸준히 다녀야 해요. 그래야 거기서 단골이 되고 사람들 얼굴 익히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한두 번 가고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최소 2~3달은 꾸준히 나가야 해요. 그래야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여자들도 당신을 신뢰하게 돼요. 급하게 여자한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먼저예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가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그 중에 관심 가는 여자가 있으면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들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발전시킬 때는 항상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해요. 절대 강압적이면 안 되고 여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물러나야 해요. 기혼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만나는 거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장소들은 단순히 여자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삶의 일부예요. 봉사활동은 의미를 찾는 곳이고 골프장은 스트레스 푸는 곳이고 찜질방은 휴식하는 곳이고 아울렛은 즐거움을 찾는 곳이고 동창회는 추억을 되살리는 곳이에요. 당신이 그 공간에서 여자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단순히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자가 찾는 가치를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해요. 봉사활동에서는 의미를, 골프장에서는 즐거움을, 찜질방에서는 편안함을, 아울렛에서는 설렘을, 동창회에서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한테 당신이 그 장소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당신을 놓치기 싫어하게 돼요. 그 장소에 가는 진짜 이유가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알겠죠? 기혼 여성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 장소들로 가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다가가세요. 조급하게 굴지 말고 여자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만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일상의 탈출구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혼 여성과의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 특별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